우리 시장 V자 반등을 위한 다지기에 들어간 것일까? 코로나19 공포가 장기화되자 시장의 공포 털어내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저가로 접근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종목 3가지를 대공개하는 시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진단한다. 네,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거기에 우리 증시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면은 종목을 빨리 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고 또 실적에 받쳐줄 만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봐야겠죠. 무엇을 꼽아오셨는지 오늘은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무언가를 사야 될 때가 맞나요? 네, 오늘 시장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네, 좀 시원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일단 약간 결론적으로 보면 속도 조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타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별로 엉망이고 근데 주가는 먼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약간 제동,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글로벌 정부들의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이어지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는 실물 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괴리가 발생하죠. 그런 쪽에서 약간 어떤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어질 미국의 슈퍼 화요일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이번 뭐 샌더스 후보 앞서서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죠. 네.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또 이제 수요일 날 혹시 모를 미국의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들 이런 쪽도 같이 이번 주에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안정권만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한숨은 돌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은 회복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면서 네. 시장 흐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되 약간의 속도 조절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저희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가지 종목을 미리 좀 선정해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부탁했거든요.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김민수 대표가 꼽은 오늘 꼭 사야 할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코로나19 때문에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잖아요. 네. 근데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오늘 세 종목은 다 섹터별로 해서 하나씩 주된 섹터별로 해서 하나씩 골라봤고요. 골고루 갖고 오셨네요. 네, 그 첫 번째가 반도체 업종 쪽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2월달 수출 지표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선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물론 3월달부터 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들이 이번 흐름들 쪽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현물 가격들도 양호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후공정 장비 쪽에 주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도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수주가 증가하면서 특히 대만이라든가 중국향 쪽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작년 실적은 상당히 좀 위축됐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은 작년에 한 1, 2년 동안 당연히 반도체 업황 흔들렸기 때문에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해부터는 바로 빠르게 회복세로 보여질 걸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은데 그중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자사주를 소각을 했는 모습들이죠. 네. 그런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도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정말 최악의 사이클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그 좋지 않은 상태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일한 하향보다는 그래도 그 업황 전체적으로 좀
다운 사이클이었을 때가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비교해보자면. 그렇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전에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기와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다운스트림이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 대표적으로 그러면 안 좋은데 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는 계속 늘어날까요? 이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지연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 회복은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한미반도체 오늘장은 0.77% 그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가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 흐름인데 최근에 낙폭을 봤을 때 여타 다른 종목들이 폭락한 것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래도 좀 하락이 제한됐었네요. 네,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은 네페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런 정말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고점을 계속 시도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한 9,100원대 이하 정도면은 매수 괜찮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1차 목표가는 1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깨지는 8,400원대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 꼽아봤고요. 두 번째 살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가 꼽은 오늘 꼭 매수할 종목 M+입니다. 이거는요, 네. 저도 많이 익숙해요. 네. 테마가 시간에 이야기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제 익숙해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M+ 같은 경우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이지만은 일단 이번에 하락세도 좀 견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자동화 조립 설비 관련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전공정 제품군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파우치형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회사인데 특히 국내 2차 전지사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글로벌 점유율 30%대까지 확보하면서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36% 정도가 그래도 SK 이노베이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물론 다른 쪽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대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특히 무엇보다 어떤 유럽향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올해부터 나올 실적의 변화는 강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M+는 이제 2차 전지사 글로벌 점유율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꼽아드렸는데 그럼 이 회사도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현재 M+의 주가는요. 전거래일보다 1.52% 상승하면서 23,3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면서 테슬라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에 있는 2차 전지도 같이 올랐어요. M+는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가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고점에서 약간 이제 무거워지긴 하지만은 매수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쯤에는 공략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7,500원대 전고점대를 넘는 가격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M+ 목표 주가 27,5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매수할 종목 세 번째는 HFR입니다. 앞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나왔고, 5G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나와주네요. 네, 5G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강점이 있는 HFR의 강점은 유무선 통신 장비 모두 다 취급한다는 관점이 있는데 오늘 올해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외 수주가 강하게 유입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전망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4억이었는데 올해는 400억이 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발 모멘텀,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투자죠. 또 미국도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면서 기존의 이력을 보게 되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주가 많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요, 이제 시장이 좀 밀리기 직전부터도 5G 주들은 고점 대비 조금씩 차시로 매도 물량 나오면서 좀 주저하고 있을 때 여기다 폭락을 또 맞았거든요. 뭐 다행히 HFR은 좀 다행이지만 다른 여타 통신 장비주들은 유독 힘을 쓰지 못했는데 네. 추세가 꺾인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네. 여전히 적어도 작년에 이연됐던 장비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정도쯤에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HFR은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HFR 저희 차트 보면서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현재 구간에서는 2.91% 내림세. 오늘 좀 시장이요. 가려다 말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갭상승으로 뜬 종목들이 다 음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매수 가능할까요? 네, 한 지금 가격대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 고점대가 넘어가는 가격대 한 45,000원대까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거는 기대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빨리 일단락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세요. 네, 일단 예기치 못한 사태로 충격받았던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경기 관련된 흐름들이 확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좀 지연은 되되 여전히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낙폭 과대주냐 성장주냐 했을 때는 여전히 성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5G 이런 식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압축해 가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로 압축해보자. 반도체, 2차 전지, 5G 오늘 그 키포인트 가져가 보세요.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